영국. 1980년 이후 핵잠수함 한 척도 폐기 못해 한 척 폐기하는데 1조 5천억 원 보관하는 것이 싸게 먹혀. 핵잠수함 폐기 문제를 둘러싼 영국의 고민이 계속되고 있다. 퇴역 잠수함을 보관하는 데에도 큰 비용이 들지만 폐기하는 데에는 더없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1980년 이후 퇴역한 핵잠수함은 총 20척이다. 그러나 폐기된 핵잠수함은 단 한 척도 없다. 또한 9척은 아직 원자로의 핵연료를 담고 있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이 잠수함들은 평균 26년 활동한 뒤 19년째 방치되어 있다. 정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현재 활용 중인 잠수함보다 2배나 많은 잠수함들을 보관하고 있다. 이 가운데 7척은 활동 기간보다 보관 기간이 더 길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처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이다. 영국은 1980년부터 2017년까지 퇴역한 핵잠수함 관리비로 우리 돈으로 약 7,558억 원을 지출했다. 반면 핵잠수함 한 척을 폐기하는 데는 약 1조 5천억 원이 든다. 여러모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 것이 경제적으로 나은 선택이다. 퇴역 핵잠수함을 전부 폐기하려면 비용이 약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체하고 폐기하는 과정도 쉽지 않다. 원자로에 든 핵연료는 특수 설비를 통해 제거돼야 한다. 선체의 방사성 부품과 설비를 제거하는 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말할 필요도 없다. 국립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이러한 과정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영국 내의 밥콕 인터내셔널 그룹 단 한 곳뿐이다. 이 회사는 방사능 작업이 인가된 공장과 설비를 데본포트와 로시스 두 곳에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간 인프라를 영국 외부에 두고 있는 외국 업체들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내기 사실상 힘들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방부는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4년부터 중단되었다. 국립감사원은 국방부는 연료가 들어있는 9척의 핵잠수함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비용으로 매년 약 184억 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감사원은 이어 연료가 들어있는 잠수함의 관리는 연료를 제거한 잠수함보다 기술적 불확실성이 높으며 선착장 확보도 까다롭다. 국방부는 최소 15년에 한 번 실시해야 하는 보관 잠수함의 점검, 청소, 제도색에 소홀하며 지난 2017년 퇴역한 잠수함을 장기 보관할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잠수함이 준비될 때까지 국방부는 일부 승무원들을 잠수함 안에 상주시켜야 하므로 국방부의 인력 배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핵잠수함의 연료 제거 작업은 2023년부터 재개될 계획이다. 그러나 핵잠수함마다 연료 제거 조건이 또 다르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영국 국방부는 각기 다른 형태의 원자로를 탑재한 벵가드급, 에스튜트급, 드레드노트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잠수함마다 제각기 다른 폐기 계획이 필요하다. 벵가드급과 에스튜트급 잠수함의 경우 적절한 공창을 찾았으나 드레드노트급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핵잠수함 폐기가 어려운 게 영국만은 아니다. 과거 소련은 19척의 핵전함과 14척의 선상 원자로를 바다에 수장시켜 환경적 대재앙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미국 해군 역시 퇴역한 핵잠수함이나 USS 엔터프라이즈 같은 항공모함 폐기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 가능한가? 기술력은 충분,
안정적인 해결력 확보가 관건. 군 당국은 핵 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3년에도 우리 군은 4,000톤급 핵 추진 건조함 건조를 추진하다가 중단된 전례가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나온 말로 이해한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선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새누리당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핵잠수함 도입을 공론화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국방부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일부 언론은 핵잠수함 도입을 가정해 다양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가능한 일일까? 핵잠수함 국내 건조 가능성을 취재했다.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잠수함을 말한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위성 등으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없다는 은미성에 있다. 핵잠수함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은미성이 뛰어나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 잠수함은 잠수 항해 중에는 3에서 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한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디젤 엔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된다. 그럼에도 식량 공급과 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작전 기간을 3에서 4개월로 한정하고 있다. 핵잠수함이 북한 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히는 건 이러한 장시간 작전 능력 때문이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한국군이 마음을 먹으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까? 현재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이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현재 기술력으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건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일대 건조 비용을 1조 3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0조 원을 넘어섰는데 핵잠수함 건조비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대통령의 결단으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예산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 않다.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과 자본이 아닌 국제 정치 및 외교가 걸림돌이다. 가장 문제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다. 정부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이를 넘어선다고 가정하면 국제 원자력기구와 핵 확산 금지 조약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국제 조약을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하다. 조약을 따져보면 이유가 보인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뿐이다. 앞선 5개국은 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다.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다. NPT 가입국은 무기와 관련된 핵을 보유할 수 없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일부에선 한미원자력 협정 개정으로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전홍측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 원내 대표를 지낸 원유철 의원이 대표적이다. 그는 군사적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우라늄 농축의 20% 이하는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 개정된 한미원자력 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양국이 상당 기간 갈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얘기다. 가장 큰 난관은 연료 조달 문제다. 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연료가 조달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하다. 핵잠수함용 핵연료는 원전에서 쓰는 것과 다르다.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5% 포함된, 다시 말해 5%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를 쓴다. 핵잠수함용 원전에는 이보다 농축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한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운영하는 핵잠수함은 20% 정도로 농축된 핵연료를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은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쓴다. 90% 이상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30년 이상 잠수함 기동이 가능하지만 농축도가 떨어지면 3에서 4년에 한 번씩 연료를 교체해야 한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20% 수준으로 농축된 핵연료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거다. 우선 핵연료 수입부터 살펴보자. 한국이 우라늄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다. 캐나다 등 우라늄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 그룹으로 묶여있어 군사 목적의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다. NSG에서도 강대국 파워가 작동하고 있어 한국의 핵잠수함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일례로 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위해 NSG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는 방법이 남는다. 우라늄 농축을 위해선 IAEA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도 수용해야 한다. IAEA 가입국은 원전 및 사용후 연료 저장소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IAEA에 넘겨야 한다. 한국은 올해 5월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IAEA 감시 카메라도 제거했다. 무통보 사찰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감시 카메라 제거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IAEA는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언제라도 원자력 관련 시설을 사찰할 수 있다.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이런 상황까지도 펼쳐질 수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IAEA 직원이 한국을 찾아온다. 핵잠수함 핵연료 전용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잠수함이 어디에 있나요? 글쎄 그걸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 핵연료 사찰을 거부하는 건 IAEA 규정 위반이다. 그렇다고 사찰을 받아들여 핵잠수함의 위치가 노출된다면 은미성이 깨지게 된다. IAEA 통보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면 큰 후폭풍을 불러 올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2000년 레이저 농축법을 통해 농축 우라늄 0.2g을 만들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당시 평균 농축도는 10%였다. 2004년 한국의 뒤늦은 보고를 받은 IAEA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 사찰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했다. 일본 정부가 가장 크게 반발했다. 손톱보다 작은 1g도 채 되지 않는 우라늄을 농축했다. 세계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거다. 핵잠수함 건조 기술 확보는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이웃 일본은 핵잠수함 건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했다. 일본은 원자력선 무츠를 1992년 건조해 실험했다. 이 배에 장착된 소형 원자로는 IAEA 감시하에 투명하게 가동됐다. 당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의 해양 이용 방안 연구를 위한 실험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일본은 무츠에서 얻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 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국방부 관료의 입을 통해 2004년 이미 나왔다. 당시 한 신문사가 국방부가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자 원장환 국방부 확특정책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해군의 독자적인 핵추진 잠수함 개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계획이다.